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 이야기는 좀 본 의제는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유승준, 스티브 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네. 스티브 유가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 요거에 거세게 항의하는 이게 주말을 달궜던 이슈였는데, 아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유승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인범이냐, 강간범이냐, 아동 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한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한 명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 근데 요거는 자기가 진짜로 자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준이 외국인이고 살인범이거나 강간범이거나 아동 성범죄자면 더 못 들어왔겠죠. 네. 아예 체포돼서 아예 그냥 인생을 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유승준은 해외 교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적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하죠. 군대 갈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군대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약속을 어김으로써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벌거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무랄까 이런 거는 지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성범죄자나 살인범이나 이런 거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유가 입국 못하는 건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비자를 발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관광 비자 받아서 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쑥 둘러보고 욕도 좀 먹고 진짜 국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고 미국 돌아가서 14일 경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스티브 유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 그 이름값 남아있는 그 이름값 부스러기 가지고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이렇게 땡깡을 쓰니까 사람들이 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스티브 유는 저희 쪽에서는요, 이거 비자 발급을 사증 발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그에 대한 지금 윤석열이 제기한 것처럼 그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게 재작년에 2개 판례가 나왔어요. 최초 판례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남자가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우리나라 다시 들어왔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혼인을 했으니까 한국에 들여보내달라. 그랬더니 총영사관에서 이 비자 발급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당신은 이런 소송을 대한민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유승준이가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얘는 그래도 지금 프라님 얘기한 대로 네가 재외교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과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받아는 준 거다. 그것으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향유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이고, 그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 뭔가 좀 어깨에 뽕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소송에서 이긴 건 진짜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유승준한테 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냥 알려주지 않은 거 이거 하나밖에 잘못이 없는 거고 다시 또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하나 이긴 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까지 까불까불 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역변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국짐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한다. 네. 그러니까 진영에 딱 기대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지. 정권 바뀌면 나 들어갈 수 있어.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처음에는 저는 유승준에 대한 공격이 이 자료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과하다 오빠한테. 좀 근데 좀 한 명 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유승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통곡을 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 편히 보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산주의를 비난함으로써 정말 거대한 삽질을 한 거죠. 지가 그나마 돈 벌어먹고 살던 그 중국에서 발판을 지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를 비난함으로써 중국에서 이제 돈 벌어먹기도 힘들게 됐죠. 여기 지금 소위 말하는 제쪽 사람들이 애국 보수라고 표현하는 이 극우들한테 유승준을 묻혀버린 결과가 윤서인 있잖아요. 그 만화 그리는 애죠.
애국 보수 스티브 유 이제 그만 좀 괴롭혀라. 끌어안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묻혀버렸잖아 이제. 유승준이 묻어버린 거야. 그러면 유승준을 혹시나 정권이 바뀔 일은 없겠지만 유승준 씨 돌아가실 때까지는 정권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건 정권이 바뀌면 이 유승준이 박근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권이 혹시나 그럴 일이 있다면 바뀌면은 그때 들어와라. 지금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승준 씨 나이 한 90 정도 되면 그때 가면 좀 뭔가 허락할 수 있을지 그럼 모르죠. 그렇게 통곡을 했으면 나와서 한마디라도 보태지 왜 그땐 가만히 있다가? 근데 지금 이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게 되면요. 병역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 이제 소급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소급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준한테도 전면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지금까지 유승준에게 입국을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고 그렇지. 확실하게 그냥 네, 네. 결정을 지어버린 거지. 네, 못을 딱 박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석 작곡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이다. 잘 살아라. 넌 미국에 잘 살아라. 그런데 저는 이제 김영석은 그런 인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너무 오랫동안 시위를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우리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예,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그럼 이 새끼 너도 영어 잘하니까 친구니까 얘기할게. 이 새끼 너는 이 새끼야. 너도 영어 잘하니까 카투사를 가든지.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놈 완전히 미국 놈이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왜 한국의 법을 이야기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유승준이었다면요.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군대를 갔다 오면 자기 연예 활동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미국 국적을 선택할 때 군대를 가는 결정을 했으면 이미 군대를 갔다 오고도 남고도 훨씬 연예 활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 국적을 선택해도 군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만약에 최근에 이런 게 이슈가 됐으면은요. 그냥 고개 숙여서 정말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이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진짜로 군대 가고 싶지가 않았었다. 한참 전성기 때 뭐 어쩌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지금이라도 군대 가게 해달라. 정말 죄송하다.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하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 입장에서 유승준이 아까 말한 김영석 작곡가 이야기처럼 좀 마음속으로 짠하다는 감정들이 불러 일어나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는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이가 그렇게 2번 갔잖아요. 그런 거야. 돈 시간 많이 지나고 벌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이거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입대를 하긴 했어요. 태국기 부대에. 예. 네. 그러네. 이 친구가 참 이제 정말 건방의 끝을 보인다는 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나는 팬하고 약속했다. 국민하고 약속 안 했다.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다. 그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네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초딩. 쉣! 그냥 우리도 약속 못 지키는 거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사과는 한다. 넌 새끼야 지금. 넌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친구로서 진짜 열받지. 그래, 넌 내 밑으로 들어. 야, 그렇구나. 어떤 놈은 같은 친구에 어떤 놈은 대한민국의 어떤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운동권에서 막 운동하고 막 수배받고 어떤 놈은 꿀 빨았다는 편 있잖아. 꿀 빨면서 돈 벌었다가 여러분 저는 군대를 꼭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수차례 해놓고는 막상 군대 가기 싫으니까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이런 놈들은요. 이걸 일벌백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육군 포스타 출신 아니에요. 대장님이신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병역의 의무라는 건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서 모병제로 바뀌겠다고 생각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정해져 있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뭐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뭐 특별히 내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어떤 혜택을 준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재버렸습니까? 나 자원이 입대해서 특수부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잖아, 지금. 또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도 있어. 민주화 운동하다 못 간 사람. 그렇죠. 우리 당시에 그 전방 입소 2번 가면은 45일씩 해가지고 3개월 이렇게 좀 깎아주고 그랬단 말이야. 나 그것도 거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30개월을 정말 딱 채워서 제대할 때 그 얼마나 속이 쓰린 줄 알았어. 거기다가 유승준은 한국 연예계 활동으로 얻은
그 유명세를 등에 업고 중국에 가서 또 큰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손해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가 한국인이라는 그 유명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더 벌어보겠다고. 여기에서 이거 손해보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이 나이가 돼서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지금 알량한 잔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국이 좋고 들어오고 싶으면은 관광비자 끝나서 들어오면은 누가 말리냐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야, 들어오는 거 그만. 자, 유승준 성기자 그만하시고요. 뭐 이깟 놈들이 이제 나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좋아했었다고 말하는 그게 왜 미친놈들 같아요. 아니 영원히 사랑해 누나 이게 박근혜였어요. 아, 사랑이 누나. 아, 유승준 히트곡이었지 생각해보니까. 자, 스티브 유 씨. 네. 김병주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유 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얘가 또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얘기까지 했었다면서요? 민경욱도 게을러 가는 건가요? 유승준하고 민경욱이 구분이 안 되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중음악의 스타들은 누구랑 할 것 없이 좋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내 어떤 열정을 바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정치적 성향을 안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다만 우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평양에 가서 공연하는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면 저쪽에서는 좌파 연예인이라고 리스트를 걸긴 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은 드러나지 않되 뭐 이은미 씨나 조용필 씨처럼 이은미 씨가 왜 검찰개혁 집회할 때 공연했던 거랑 비슷하게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성향들을 드러내면서 말로 많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 그렇게 서로 사회가 바뀌는 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가 해야 될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나는 박근혜 지지자였어라고 지금 외치면은 아 박근혜 지지자들은 군대에 안 가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쪽 지금 그 유승준이 입대한 태극기 부대에 지금 유승준이 묻어버리는 결과가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